432페이지에요. 자, 보세요. 자, 과세 대상인데 국내 양도세 과세 대상 한번 해볼게요. 열거된 자산을 뭐 할 때 낸 세금이에요? 양도할 때 낸 세금이에요. 자, 쓰진 않고 읽어볼게요. 자, 양도세 과세 대상은 열거된 자산을 양도하는 건데요. 열거된 자산은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이 있었어요. 자,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로서 미등기를 포함하고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 있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전세권, 지상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가 지역권은 양도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것에 한한다는 거 아셨죠? 자, 세 번째,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게 있거든요. 자,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영업권과 이주권이 있었거든요. 이런 영업권과 이주권은 단독으로 양도하면 이건 기타 소득이에요. 맞죠? 하지만 부동산 등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과 이주권이 있다면 이때는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특정 실물 이용권이 있고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이 있었죠. 특히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주식은 주식의 양도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본다?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는데, 기타 자산의 양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6에서 45%. 여러분들 아까 제가 중과세로 할 때 틀렸어. 잘못 얘기한 게 있는데, 조정대상 정리 3주택은 20% 업한 게 아니라 30% 업을 해야 돼요. 아셨죠? 조정대상 정리 2주택은 10% 업을 하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 20% 업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작년에는 10%, 20% 가산했었는데 올해는 20%, 30%를 가산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열거된 자산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양도예요, 양도. 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었죠? 세법에서 양도가 되기 위한 요건은 사실상 이전이면서 유상 이전이어야 되죠. 그러면 이 유상 이전은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이 있고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법률 행위로 인한 유상 이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증여. 법률 규정에 의한 유상 이전은 공매, 경매, 수용 등이 있다라는 거. 이에 비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환지 처분 및 보류지의 중단. 두 번째, 양도, 담보. 세 번째, 공유물의 단순 분할. 맞죠? 이 횟수에 관계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있지? 그 다음에 매매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의 환원. 이런 것 또한 양도로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양도로 보느냐 안 보느냐, 요거 문제가 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는 여기서 한두 문제가 나와요. 한두 문제. 그래서 얘가 무조건 나오는 거고 얘는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아셨죠?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국외자산은요,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이란 말이 없겠지. 아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국외자산은 등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을 수가 없는 거겠지. 아셨죠? 그러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납세 의무자거든요. 자, 납세 의무자는 크게 누구와 누구로 나눠져요? 거주자와 비거주로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이게 국내냐 국외자산이라고 했을 때, 자, 거주자는 국내 소득도 과세가 되고 국외 소득도 과세가 되죠. 근데 비거주자는 국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국외자는 과세되지 않는다. 특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국외 자산으로서 양도세 납세를 질 수 있는 거주자는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다? 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하나입니다. 아셨죠? 5년 이상 거주한 자. 우리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거주자라 한다면 국내의 주소 또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를 거주자라 할 텐데, 그런 거주자가 무조건 뭐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를 지는 건 아니고,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는 최소 몇 년 이상 거주한 자다. 5년 이상 거주한 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시험에서 요거 정말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과세 표준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순서 한번 해보세요. 양도가액에서 뭐 차감하면,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 차익이라 하고, 양도 차익에서 장특을 빼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라고 하죠. 자, 만약에 이게 국내 자산이라면 이 필요경비는 크게 뭐가 물어날 수 있어요? 취득가액과 날 수 있죠. 특히 이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무슨 가액으로 하고, 실가로 하고 매, 감, 환, 기로 가죠. 이유가 있다. 그렇죠? 특히 매감 환기는 뭐예요? 순서. 특히 환산가격은 어디에만 적용하는 거다? 취득가액에만 적용하는 것이지 어디엔 적용하지 않는다? 양도가액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매감 환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때 필요경비로 포함될지 안 될지 아셨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게 국외자산이라면 역시 원칙은 실가인데 예외적으로는 그 나라 그 당시에 시가에 의합니다. 그러니까 매감 환기, 특히 기준시가라고 하는 표현은 적용될 수가 없지. 이해하셨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외화 환산이 필요하겠죠. 외화 환산이 필요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외화 환산이 필요한데, 이때 외화 환산은 언제 당시 가입을 하냐면 양도 또는 취득 당시가 아니에요. 대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지급 당시야. 수령 또는 지급 당시에 뭐가 된다? 기준 환율 또는 제정 환율이. 아셨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중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세요. 세율인데 자, 국외자산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게 국내 자산인데 미등기 몇 프로?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이상 장특 적용하죠. 기본공제 적용합니다. 자, 하지만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세 세율은요, 미등기 1년 미만, 2년 미만 관계없어. 무조건
6에서 45%예요. 무조건. 아셨죠?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투기에 대한 뭐 불이익이 있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국외자산은 투자하더라도 장특을 적용하지 않는 거야. 요게. 국외자산 장특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기본공제 적용해요, 안 해요? 합니다. 아셨죠? 다만 주식이나 파생상품은 국내외 통합해서 250, 부동산 등은 국내 250, 국외 250. 아셨죠? 이렇게. 소득별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들 다른 것도 똑같고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 있겠죠? 그래서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또 내면 이중과세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외국 납부세액은 필요금융 공제 또는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다는 거. 이 시험에 자주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필요경비 공제 받을래요? 세액 공제 받을래요? 이젠 제대로 되네. 저는 세액 공제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게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예요.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35페이지 확인 예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국외자산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의 외화 환산은 지출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엔 기준 환율 또는 재정 환율에 의해야 한다. 맞죠? 분들 지출일 현재예요. 지출일 현재. 취득일 현재가 아니라는 거 아셨죠? 네. 두 번째, 국외자산 양도 시 양도세 납세 의무자는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해 3년간 5년간이죠. 네. 시험에 자주 나온 거고요. 미등기 국외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70%다. 미등기라는 이 세율이 있을 수가 없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 보유기에는 3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국내 자산일 때만 적용되고 국외자산 때는 3년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죠. 5번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한다. 원칙이 실가고 실가가 없을 때는 시가에 의한다. 아셨죠? 근데 우리 문제 몇 가지만 더 풀고 갈게요. 자, 13번 문제 볼까요? (13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 과표에 적용되는 세율로 틀린 것은 다른 거 적용하지 않는데요. 그냥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 2년 미만인 거 건물 에잉? 2년 미만이잖아. 2년 미만이면 40%. 예? 두 번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조합원 입주권. 이거 바뀌어야 되는데 13번에 70% 되겠죠? 올해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네.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은 몇 프로다? 1년 미만이면 70%. 네? 이렇게. 한번 이번 다 풀린 거 아시겠죠? 네. 이거 바뀌었으니까. 3번 거주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를 양도하기 위한 매매 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서류가 확인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주의. 이거 뭐예요? 몇 년 미만이에요? 없어요? 자, 어찌됐건 이거 입주자 지위 1년 미만 몇 프로?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6에서 45%. 분양권일 때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은 무조건 60%. 아셨죠? 양도소득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인 등기된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이 있지 않다면 몇 프로 한다? 16에서 52%죠. 기억났어요? 아까 제가 이거 잘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은 26에서 65가 아니라 얼마에서? 36에서 72%. 응?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은 26에서 65%. 이렇게. 비사업용 토지는 16%에서 55%. 미드긴 건물 몇 프로다? 70%. 그러니까 13번 문제는 님들 답이 다 잘못됐다죠? 그러니까 1번 맞고 2번하고 3번이 틀렸네. 자, 16번 풀어볼게요. 16번. 자, 소득세법상 거주자 갑이 2015년 1월 20일에 취득한 건물 취득가액이 3억 원을 갑의 배우자에게 3월 5일자로 증여하고요. 21년 5월 20일에 팔았대요. 자, 병에게 10억에 매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갑이 뭐 했어요? 을에게 뭐 했어요? 증여했어요.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3억이고요. 그죠? 15년 1월 며칠에 취득했어요? 20일에 취득했죠. 증여받은 때는 가액이 얼마예요? 8억이에요? 이거 증여받은 날은요? 17년 3월이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걸 몇 년 내 양도했어요? 5년 내 양도했죠? 얼마 양도했어요? 10억이 양도했죠? 옳은 것이에요. 자, 양도세 납세무자는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입니다. 수증자가 양도세 납세를 지는 거예요?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는 장특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돼요 안 돼요? 되지? 왜요? 당초 취득 시기부터 계산하는 거잖아. 증여자의 취득 시기부터 하는 거잖아요. 장특 적용하는 거 맞죠?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8억이에요? 3억이에요? 3억이 되겠죠?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이 취득 시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을이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세 납부세 계산 시 세액 공제된다? 필요경비 공제된다? 필요경비 공제가 돼야 되겠죠? 양도세에 대해서 각과 을은 연대 납세를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이게 배우자니까 안 지는 거예요? 네. 답은 2번이죠? 네. 자, 소득세법상 17번 문제예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갑이 2021년 5월 15일에 토지를 양도하였고 납부할 양도세액은 1,500만원입니다. 이 토지 양도세 신고 납부 관련 설명 틀린 것은 자 5월달에 양도했으니까 언제까지? 7월 30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되겠죠.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를 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아니한다? X죠.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를 했으면 가산세 신고부터 가산세 몇 프로? 50%를 감면하는 거다. 답은 몇 번? 2번이죠. 예정신고하는 경우 양도세 분할 납부 가능하고요. 예정신고를 한 게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요. 물납은 허용되지 않고 뭐는 가능하다? 분납은 가능합니다. 자, 18번. 소득세법상 양도세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외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 과세표는 예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맞죠? 몇 년 했었으니까? 5년 이상이니까.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죠? 네. 거주자가 국내 상가 건물을 양도할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 건물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세 납세지는 상가 건물의 소재지이다? 주소지죠. 소득세나 종부세 납세지는 주소지. 아셨죠? 자, 네 번째.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뭐 막을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비거주자 납세지는 어디예요? 아니,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을 때 그때는 국내 원천 소득의 발생제가 되겠다. 그죠? 이렇게. 5번.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안 되죠. 국외 자산 장특 받을 수 없다. 아셨죠? 좀 헷갈리시는 분. 19번 넘어가고요. 20번. 거주자 갑이 국외에 있는 양도세 과세에 대한 X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갑이 X 토지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 주소 거주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맞죠? 갑이 국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 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 변동이나 외화 차입금을 바탕하는 환차익은 양도소득 범위에서 뭐한다? 제외합니다. 당연히 제외되겠죠. 자, X 토지 양도가 양도당 실거래가라는 것이 원칙이고 국외 토지에 대한 양도 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공제한다 안 한다? 국외 자산은 장특을 적용하지? 아이고 계속 나오네 문제가 보니까. 그죠? 이렇게 답은 몇 번? 4번. 대신에 기본공제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한다. 21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2021년에 양도한 국외자 양도소득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를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당연하죠? 국외자산 미등기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겠죠.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맞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나왔던 문장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니까. 세 번째, 양도 당시 실거래액이 확인되더라도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을 먼저 정한다? 아니죠. 먼저 원칙 뭘로 하고? 실가로 하고 실가가 없을 때는 시가로 한다. 오케이. 4번.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 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수 있는 거주에 대해서는 연 250만 공제 기본공제 적용한다. 자, 납부할 것이 있을 때 외국 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방법과 필요공비 상법 중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 틀린 것은 뭐가 틀렸죠? 3번이 틀렸죠? 실가가 원칙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끝났습니다. 보니까 다음 주가 휴강이네요. 기분 좋은 휴강.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